2022년 4월 26일 한국뉴스입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 1명이 30억 혜택 받다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을 한국에서 추방시키고 싶다.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다시 말해 혈우병 환자인 60대의 중국인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쓴 진료비는 총 32억 9,501만 9천 원이다. 혈우병은 한 번 피가 나면 지혈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매우 더디게 되는 질환이다. 혈우병 환자는 고가의 응고인자 제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피가 나는 치료 등을 받거나 하면 약 한만 10억 원이 넘기도 한다. 진료비는 33억 원가량 나왔지만 60대의 중국인이 부담한 돈은 3억 3,200만 6천 원. 진료비의 10% 수준이다. 이유는 이 중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글리코젠 축적병으로 7억 1,655만 원의 진료비가 나온 다른 중국인은 8,133만 8천 원.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7억 2,246만 9천 원의 진료비가 나온 또 다른 중국인은 3,638만 6천 원을 각각 본인 부담금으로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인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2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실제 이루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26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0년 1조 2,951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8,918억 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68.9%. 100원을 내고 69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더 내고 덜 받은 것으로 재정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른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중국인으로 급여비 지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근 내 개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 중국인은 124%인 반면 인도네시아인은 8.5%에 그쳤다. 네팔, 필리핀, 미얀마인 등도 10에서 20%대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인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더 내고 덜 받는데 중국인만 유독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108억 원이었던 중국인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인에게 급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9년 한 중국인의 경우 조모, 부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등 9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 번지년 물결표 쌓인 2021년 7월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10위 안에 중국인은 총 7명이었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4명이나 됐다.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국내 6개월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입자의 가족이 치료만을 위해 입국해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는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과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각각 지난해 1월과 12월 대표 발의했다.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 또는 거주 사유 등을 추가해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외국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받는 급여비보다 큰 상황에서 특정 국적인을 겨냥한 제도를 만들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 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나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급여비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입자도 적지 않은데 그에 대한 얘기는 왜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받는 혜택을 받는 급여비보다 매년 큰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국적인을 타깃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 측은 26일 이 전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TVN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을 타진했으나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왜 윤석열 당선인 앞에서는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 전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지호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유퀴즈 실무부서와 함께 경기도정과 관련된 공직자와 이 전 후보의 출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제작진과 미팅을 추진했으나 미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달받은 거절 사유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것이었다며 참모로서 이 전 후보의 출연이 욕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다만 프로그램 제작진이 난처해져선 안 되는 일이었고 결국 콘텐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제작진의 권한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출연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정치인 출연에 대한 엄정한 원칙으로 이해했으나 상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잣대를 보니 출석이라는 다른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전 후보에게 엄격하게 지켜졌던 원칙이 왜 유독 윤 당선인 앞에선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윤 당선인의 출연을 두고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단지 당선인의 출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선택적 정치 중립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CJ E&M 강호성 대표이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도 인사교류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현직 검사들이 파견 근무하며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정권이 들어섰으니 더 많은 검사가 요직에 진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CJ E&M 측은 부디 관련 논란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윤 당선인을 향해 이미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의도 텔레토비 종영과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등 CJ E&M에 대한 전방위적 외압 의혹을 목격한 바 있다며 공정을 표명하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털끝만큼의 외압도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학 입학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중 35.6%를 대학 수학능력시험 위주인 정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국 196개의 2024학년도 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시 모집에서는 27만 2,032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4,418명을 뽑는다. 2023학년도보다 정시 비율은 1% 하락했다. 이는 비수도권 정시 모집이 4,907명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로 등록률이 상당히 하락했다며 비수도권 대학에서 자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보다 4,828명 줄어든 34만 4,296명이다. 수도권 대학은 525명 늘어난 13만 2,307명이지만 비수도권 대학 모집 인원은 5,353명 감소한 21만 1,989명이다. 수시 모집에서는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이 76.7%로 1.3%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에서 정시 비율은 평균 35.6%로 2023학년도보다 0.3%포인트 높으며 비수도권 11.9%의 3배 수준이다. 정시 모집에서는 91.7%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전체 모집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0% 이상을 유지한다. 앞서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계기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